오늘 김태형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 기자님. 어젯밤에 11시 다 돼서 난리가 났어요. 네. 솔직히 우리 김 기자님은 그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뭐 스토킹이나 그 무단 침입이나 이런 거는 다 불기소가 나올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건 충분히 진짜. 이제 예상 가능했던 거고요. 네. 당연히 이제 이 청탁금지법도 그 기소 권고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근데 어제 그 비율을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8대7. 예. 가까스로. 여전히 7명은 그게 이제 기소하면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변호사가 그 류재율 변호사가 이 심의위원회에 설명을 하러 들어가서 이 유죄 증거를 설명을 한 거야. 유죄가 아니라 이제 이 혐의가 있다는 거를 이제 증거를 갖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당사자가 내가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네. 내가 범행을 저질렀어라고 얘기하는데 7명이 불기소 권고를 한다는 게 전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뭐 아무나 그 위원으로 미쳤겠다고는 하지만은 이거 안 들어갔겠어요, 바이어스가. 그렇죠. 우리 여사님이 이렇게 불편한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바이어스를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제 이게 그 불특정 다수를 뽑아서 넣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때도 그렇고 네. 이 뭐 윤석열 뭐 수사 그 당시에 이제 수사 지휘권 박탈 뭐 관련해서도 그렇고 검찰 내부에서 뭐 온갖 위원회들이 다 열려요. 네네. 근데 그 열리는 위원회에 예. 이 검사들, 심지어 특수부 검사들이 그렇게 압력을 넣어요. 압박을 넣어요. 그리고 기자들한테 이 사람이 누군지 다 가르쳐줘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무서워서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무서워서 방향을 틀거나 그렇지.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번에는 이제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고 언론에는 안 흘렸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예상했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하지만 틀렸다. 네. 근데 그렇다면은 저는 사실 이원석이가 그 이제 물러났지만은 그리고 지금 심우정이가 검찰총장이 됐지만은 적어도 이번에 그 최재형 목사 수심위는 그 이원석이가 그렇죠. 그때 하기로 한 거죠. 픽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네. 이원석이가 속으로는 이 김건희에 대한 수심위는 아무래도 김건희가 관심을 갖고 볼 테니까 여기서는 정면 승부하지 않고 저희 최재형 목사 수심위에서 측면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찌됐든 결과는 김건희 물매기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그런 것은 아닌지. 이게 이제 결론을 보면 예.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기소 권고가 나왔으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지. 그때 이제 불기소 권고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을 준 것이고 네. 그 뇌물은 남편인 공무원을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고 준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윤석열의 뇌물죄로 연결이 돼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외통수죠. 김건희가 아니라 윤석열로 바로 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검찰로서도 이거는 수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최재형 목사님에 대한 그 기소 권고는 이거는 윤석열을 겨냥한 거네. 그렇죠. 윤석열을 겨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죠. 예. 김건희를 수사받게 하거나 예. 내가 수사받거나. 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두 개 중에 하나였는데 네. 결국은 본인이 수사받게 되는 결론으로 도출된 거예요. 아니 그 원래 그 권부에서는 용산에서는 어떤 그림을 원했던 거예요? 용산에서는 둘 다 불기소? 김건희도 최재형도 둘 다 불기소 권고? 아니 사실 최재형의 수사심의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 김건희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최재형 목사까지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봐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검찰도 불기소를 준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쪽도 불기소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럼 불기소만 남아있는데 왜 최재형 목사를 안 부르냐. 그때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분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가 열릴 거라고는 대통령실에서도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원석이가 큰 그림 그린 건 아니에요? 이원석이가 좀 왠지 의심돼. 그렇죠.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수사팀도 김건희 여사의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네. 아니, 어떻게 공무원의 부인을 처벌하냐 예. 이런 이제 논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야 그러면 그리고 그럼 본인을 한번 처벌하는 거는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한 거 아닌가 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원석의 입장을 보자면은 이 갈등이 지난 2월부터 이어져 왔어요. 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불러야 된다. 우리가 잘 마무리해 줄 테니까 잘 이제 끝을 내줄 테니까 여사님 한번 나와주세요. 이랬더니 막 용산에서 불같이 화를 내고 송경호를 날려버렸죠. 그렇죠. 송경호를 날렸어요. 네. 그리고 이원석도 그냥 새 서울중앙지검장 통해서 모욕 주고. 그렇죠. 그 이원석이가 눈만 꿈뻑꿈뻑하다가 이대로 임기 마무리하면은 진짜 볼품 없어지는 거거든. 이원석은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야당 대표만 조지다 끝나는. 그렇지. 비용신이 되는 거야. 비용신이. 근데 이원석은 이거 올해 초에부터 그런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임기 시작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네. 보통은 이제 검찰총장이 그 대검의 자기 참모진들을 네. 이제 의견을 내요. 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죠. 그걸 이제 인사권자에게 올리죠. 그 의견을 제출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에 인사를 해버려요. 그렇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는 끈끈할 때고, 그리고 한동훈은 이 윤석열의 어떤 그 법적 사법 리스크를 다 털어주고 가는 게 약간 미션처럼 이제 다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을 텐데, 그렇지. 그걸 다 털고 바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이원석 입장에서는 네. 야, 당했네. 초반부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 의견을 따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의견을 이제 접수를 받고 꼭 그걸 뭐 실행에 옮길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인사를 내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7월에 그때 한참 윤석열에 대한 그 신임이 높았을 때 민주진영 안에서도 그랬을 때는 거의 턴키로 네. 야 성렬아 네가 다 짜와라 우리가 그냥 도장만 찍어줄게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 이제 검찰국장으로 있던 이제 윤대진이 원래 이제 검찰국장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후임으로 온 게 이성윤인데 예. 원래 검찰국장은 이제 법무부랑 검찰 사이에서 그렇지 가교 역할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인사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하는 그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 의견을 받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자리인데 네. 이성윤 그 당시 검찰국장은 네. 인사표도 못 봤어요. 어. 윤대진이 인사를 다 해놓고 예. 이거를 봉해놓고 간 거예요. 어. 그래서 자기랑 같이 일할 사람도 그 자기가 못 고르는 상태가 됐던. 그래서 네. 윤대진은 이제 소윤으로 불리고 그렇죠. 대윤은 윤석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저기 윤대진 형 윤우진 네. 그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검찰 출신인 이남석이를 거기 갖다 붙여주고. 그렇죠. 그거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특수부 출신이죠. 예, 네.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현직 검사가 그렇죠. 그 저기 검사 출신 변호사를 피의자한테 붙여준다. 이게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인데 네. 그 같은 그런 일이 있었던 윤대진과 윤석열 관계고 결국 그 윤대진의 인사라고 하는 게 결국 윤석열의 인사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 2019년 7월 말에 있었던 검찰 인사를 보면은 정말 특수부의 그 대잔치였습니다. 그렇죠. 뭐 그때 그 공안 부장 역시 다 저기 특수부 출신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보통 검찰의 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왔을 때 공안통, 기획통, 그렇지. 특수통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사실 옛날에는 뭐 지역도 안배를 해서 인사를 했었는데 네. 보통은 이제 그 요즘은 뭐 그런 거는 좀 없어 보이고 네. 공안 기획 뭐 특수 이렇게 해서 만약에 머리가 그러니까 일진이 공안이면 네. 이진에는 특수통을 넣고 네. 그럼 이제 삼진에는 또 공안 또는 기획을 넣고 네. 이렇게 서로 이제 견제를 하게 만들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사실 보수 언론에서 검찰을 잘 드는 칼로 썼다. 특수부를 키운 건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뼈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이거는 뼈 아프지만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를 키워서 결국은 이제 뭐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는
너무 다른 양상이지만 그 적폐청산을 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수사를 한 거는 하면서 이제 특수부가 커진 건 맞아요. 근데 그때는 박근혜 정권의 문제가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거고요. 지금처럼 네. 사건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렇지. 자, 어쨌든 그렇게 윤석열이가 뭐 검찰총장 들어서면서 자기 사람들도 쫙 그냥 검찰 그 고위직에 그 자기 사람을 갖다 앉혔는데 그런 일이 또 발생해서 자기와 같은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는 검찰총장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는 이원석이가 검찰총장 되기 전에 싹 다 그냥 한동훈이 시켜가지고 자기 사람 갖다 앉히고 네. 그래서 이원석이가 검찰을 자기 사유화를 못하게끔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자기 사람들로 포진을 시켰던 거예요. 이제 주요 청 그리고 대검에 네. 그 당시 이제 자리했던 사람들 몇 면을 보면 이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판택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네. 그 이제 예전에 그 심재철 검사장한테 네가 예. 검사했던 양석조 검사, 그렇지 그 상가집에 갔더니 네. 그 윤석열 패밀리들이 쫙 왔는데 네. 그 저 심재철 된다. 국장 그 당시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가까운 그분한테 양석조가 후배인데 네. 네가 검사야 뭐 그랬다는. 그렇죠. 양석조, 뭐 신봉수 그리고 그 송경호까지도 사실은 그때는 다 특수부 그거였으니까요. 네. 송경호, 뭐 이두봉, 뭐 이런 사람들이 이두봉 우리가 그 알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주요 그 청의 검사장이거나 네. 아니면 대검에 다 포진을 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 특수부 라인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와 똑같은 군인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찬탈하는 그런 놈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내 군부를 감시했고 그쵸. 또 군부 내에 또 자기 팔을 심어가지고 사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똘마니 전두환이를 시켜서 하나회 만들어가지고 군부에서의 어떤 그런 이상한 동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했는데 그 새끼들이 이제 박정희가 죽고 나서 지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12.12. 그렇죠. 야, 근데 저는 그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방송국에서 서울의 봄을 다시 틀어주더라고요. 네네네. 서울의 봄을 보면서 그 느꼈던 감정이 한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우리 그 나라를 뒤흔들었던가라는 걸 하나 더 볼 수 있었고 네. 왜냐하면 되게 그 쿠데타 세력을 일찍이 진압할 수 있었는데 그 네. 무능하고 착한 그 지휘부 때문에 결국은 쿠데타가 성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이 검찰이 그러니까 소프트 쿠데타를 할 때 네. 얼마나 총칼을 들지 않은 쿠데타를 소프트 쿠데타라고 하죠. 네, 예. 이 소프트 쿠데타가 진행될 때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검찰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을까? 야, 그래도 다 나름대로 서울대 나오고 뭐 네. 똑똑하고 설마 그럴 것 같아? 사법고시 통과하고 네. 그랬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모습들 그게 얼마나 이제 참담한가 예. 하나가 이제 저는 또 한 번 생각이 들었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개구리도 이게 천천히 솥을 끓이면 네.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민주주의는 굉장히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편한테는 법으로 간대하고 그렇지. 정적에게는 법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법의 그 허점을 가지고 이 법을 이용하는 법비들이.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이것들을 보면서 그 총칼을 들고 물리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이걸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나이브하다. 저는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제 제 주변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정치나 시사에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저한테 야, 너 너무 저기 정치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대다. 그 얘기를 해도 잘 안 통하더라고요. 어쨌든 참 제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그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네. 예. 착한 사람이 좋지 않아요. 예. 꼭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서 최재형 목사가 이제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검찰에서 이것도 그 무시를 하기에는 또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검찰이? 제가 그 한번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결론을 안 낼 겁니다. 결론을 안 낸다. 네.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쥐고만 있고. 예. 그러면 사람들은 까먹거든요. 예. 예. 그러면 쥐고 있다가 네. 그냥 이 정권이 끝날 때쯤에 스무스하게 뭐 무혐의를 준다거나 혹은 이제 수사를 하는 척을 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쥐고 있거나 그 뒤에 이제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이를 끌어내려야 이 김건희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궁금해서 어제 월요일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최강욱 의원님한테도 이제 의견을 물어봤던 건데 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있으면 11월 달에 이제 선고가 나온다는 것도 있고 네. 9월 말에 나온다는 거 있고. 근데 이제 검사 사칙 문제와 관련해서 이 검찰이 거의 뭐 과거에 한 20년 전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재판에 나왔던 그 여러 증거들에서 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도 있지만 네. 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게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한 명은 주먹으로 때렸고 한 명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판결을 하냐? 그냥 손으로 때렸다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쪽에서는 위증을 교사시켰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한다고 한다면 유력 정치인이 그때는 유력 정치인이 아니었는데 분명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유력 정치인이 그렇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게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이 얼마나 상식적으로 증거만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그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그분이라고 얘기했던 그렇지. 토론회 그리고 예.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럼.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이제 또 막 급하게 기소를 했을 건데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소시효가 멈췄어 지금. 네, 멈춰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예. 기소를 할 수 있는 그 건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동아일보에서 보도했던 대장동 그분 그 이재명이다. 그거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 소송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검찰이 또 안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자, 어쨌든 결국 이 시국 국면에 결국 그 사법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